나는 형의 목을 칼로 베어버리고 싶었다. 그 순간 피가 솟구치는 상상을 하며 입안에 피맛이 맴돌았지만 대신 나는 웃었다. 가족의 식탁 위에 놓인 그 차가운 시선들 속에서 나는 이미 죽은 자였다. 출소한 지 겨우 일주일. 그런데 왜 내 여동생은 사라지고 어머니는 나를 죄인이라고 불렀을까? 그날 아침 감옥 문이 열리며 자유의 공기가 코를 찔렀다. 하지만 그 자유는 독이었다. 버스에 올라 서울 시내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스치듯 지나가는 고층 빌딩들이 나를 비웃는 듯 했다. 2해 전, 나는 여동생 지은을 지키기 위해 모든 걸 포기했다. 그녀가 학교 폭력의 희생양이 된 후, 가해자들의 부모들이 우리 가족을 협박하고 지은은 자살 시도를 했을 때 나는 그놈들의 아들을 때려 눕혔다. 살인미수로 2해를 썩었지만 후회는 없었다. 지은을 위해, 가족을 위해. 그런데 집에 도착한 순간 모든 게 무너졌다. 문이 열리자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너 왜 왔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빛은 낯선 사람을 보는 듯했다. 거실에는 형수연과 그의 아내, 그리고 지은의 빈자리가 있었다. 지은이는 내가 물었을 때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그 애는 이미 떠났어. 너 때문에 그 말은 칼날처럼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떠났다. 내 여동생이. 내가 그녀를 지키기 위해 감옥에 갔는데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수현 형이 소파에서 일어나며 나를 노려보았다. 얘야, 이 새끼야. 너 때문에 우리 집이 엉망이 됐어. 지은이가 내 탓에 정신병원에 갔고 이제는 알바 아니야. 이 그의 말투는 차가웠고 그 안에 숨겨진 증오가 느껴졌다. 나는 형의 눈을 똑바로 마주쳤다. 형, 나 지은이를 위해 그랬어. 하지만 그는 코웃음을 쳤다. 너. 영웅 흉내. 내가 그랬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파탄났어. 이제 꺼져. 내 몫은 없어. 그날 밤 나는 집안의 공기를 삼키며 지은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녀의 침대는 그대로였지만 먼지가 쌓여 있었다. 서랍 속에 남아있는 그녀의 일기장. 펼쳐보니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글씨, 오빠, 미안해. 나 때문에. 나 이제 못 버티겠어.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지은아, 왜? 내가 왜? 가족이 왜 나를 버린 거지? 그 순간 분노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이건 배신이었다. 피보다 진한 가족의 배신. 다음 날 아침, 나는 어머니와 마주 앉았다. 부엌 테이블 위에 놓인 김치찌개 냄새가 역겹게 느껴졌다. 엄마, 지은이한테 무슨 일이 있었어? 왜 떠났다는 거야? 어머니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다. 너 출소 소식 들었을 때 지은이가 다시 무너졌어. 내가 감옥 간 게 그녀를 더 괴롭혔대. 그리고 수현이가 결혼할 때 지은이가 반대해서 싸움이 붙었고 결국 병원에 입원했지? 이제는 어딘가로 떠났어. 내 탓이야. 민준아, 그녀의 말은 논리적이었지만 가슴을 후벼 팠다. 내 탓. 내가 지은이를 구하려 했는데? 수현 형이 출근 후에 돌아왔다. 그는 내 짐을 문 앞에 던져놓고 말했다.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해. 우리는 너 없이도 살았어. 그의 아내, 은지가 뒤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 씨, 이해해요. 가족을 위해선. 때론 포기해야 하죠. 포기. 그 단어가 내 안에서 폭발했다. 나는 형의 멱살을 잡았다. 형, 나 형이 지은이한테 한 짓 몰라? 그놈들 부모랑 손잡고 돈 받았잖아. 형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뭐? 그건 오해야. 하지만 그의 눈빛은 거짓이었다. 그날부터 나는 서울의 뒷골목으로 흘러들었다. 옛 친구들이 피했다. 직장은 구할 수 없었다. 죄인 낙인이 찍힌 삶. 하지만 그 속에서 나는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지은의 일기 속 단서, 그리고 형의 은밀한 통화 기록.
수현 형은 지은이의 가해자 부모와 거래를 한 게 분명했다. 학교 폭력 사건 후 그놈들이 우리 가족에게 돈을 주며 사건을 무마하려 했고 형은 그 돈을 받아 은밀히 은행에 넣었다. 지은이가 알게 되자 그는 그녀를 압박했다. 입 다물어. 내 오빠처럼 되기 싫으면 그게 지은이를 병들게 한 원인이었다. 나는 형의 사무실로 찾아갔다. 그는 IT 회사 중간 관리자였다. 복도에서 기다리다 그의 책상으로 들어서자 그는 놀라 눈을 깜박였다. 너 여기서 뭐해? 나는 그의 컴퓨터를 열었다. 비밀번호는 지은의 생일, 폴더 속에 숨겨진 파일, 은행 거래 내역, 가해자 부모와의 이메일. 형, 이게 뭐야? 지은이 피를 팔았어. 형은 창백해지며 말했다. 그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였어. 내가 폭력으로 망친 걸 내가 수습한 거지, 수습. 그건 배신이었다. 그날 밤 나는 형을 쫓아다녔다. 그의 집 근처 공원에서 그를 기다렸다. 달빛 아래 그는 담배를 피우며 나왔다. 민준아, 그만해. 그 돈으로 어머니 병원비 냈어, 어머니의 암. 그 소식을 이제야 알았다. 하지만 그건 변명이었다. 형, 지은이는 어때? 그녀가 사라진 게 내 탓이잖아. 그는 웃었다. 지은. 그 애는 약했어. 내가 강한 척하다 다 망친 거야. 그 말에 내 주먹이 날아갔다. 형의 코피가 터졌다. 이 새끼야, 감옥 맛 좀 봐. 하지만 나는 멈췄다. 또 감옥에 가면 끝장. 대신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공정한 복수. 법안에서 하지만 그들의 삶을 파괴할 복수. 며칠 후 나는 변호사를 만났다. 옛 지인 김 변호사, 그는 내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다듬었다. 이건 사기와 협박 증거야? 하지만 가족 내부라 쉽지 않아. 나는 그 증거를 모았다. 지은의 일기, 형의 이메일, 은행 기록. 동시에 나는 지은을 찾기 시작했다. 그녀의 SNS, 친구들. 결국 한 친구에게서 소식을 들었다. 지은 씨. 정신과 병원에 입원했어요. 자해로 내 심장이 멎는 듯 했다. 병원으로 달려가자 그녀는 창가에 앉아 있었다. 창백한 얼굴, 텅 빈 눈, 오빠.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임이었다. 지은과 포옹하며 나는 울었다. 미안해, 지은아. 오빠가 늦었어.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오빠. 형이 나한테. 그녀의 말은 끊어졌다. 형이 그녀를 약으로 위협했다고. 지은이 약을 먹고 자살 시도를 한 건 형의 압박 때문이었다. 형이 돈을 가해자들 부모한테서 받아서 나 입 다물라고 했어. 그 진실이 내 안에서 불길을 지폈다. 이제 복수는 시작이었다. 나는 지은을 병원에 남겨두고 어머니를 만났다. 카페에서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쥐었다. 민준아, 수현이가 말했어. 내가 형을 때렸대. 나는 증거를 보여주었다. 엄마, 형이 지은이를 배신했어. 이 돈, 거래. 어머니의 눈이 커졌다.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 갈등이 스쳤다. 그 애는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먹여 살리기? 지은의 목숨을 걸고. 그날 가족 모임이 열렸다. 수현 형의 집. 그는 나를 쫓아내려 했지만 어머니가 막았다. 앉아, 얘들아. 이야기하자. 테이블 위에 증거가 펼쳐졌다. 형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건 오해야. 민준아, 너 감옥 갔을 때 내가 수습한 거잖아. 은지가 끼어들었다. 민준 씨, 가족이잖아요. 용서하세요, 용서. 나는 웃었다. 가족이 여동생을 팔아. 지은의 녹음 파일을 틀었다. 그녀의 울음소리. 오빠, 형이 나 죽이라고 해. 방 안이 얼어붙었다. 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다.
수현아. 왜? 형은 고개를 떨구었다. 엄마, 미안해. 그 돈으로 회사 차렸어. 이제 다 망할 텐데 그의 목소리에 후회가 스며들었다. 하지만 내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았다. 형, 이제 내 차례야. 법정에서 만나자. 나는 경찰에 신고했다. 사기, 협박, 가족 내 학대. 재판 날이 다가왔다. 형은 변호인을 세웠고 나는 지은의 증언을 얻었다. 그녀가 퇴원해 증언대에 섰다. 형이 나를 압박했어요. 법정은 소란스러웠다. 어머니는 뒤에서 흐느꼈다. 판사가 증거를 검토한 후 형에게 유죄. 징역 3년. 그의 눈이 나를 노려보았다. 너 때문에. 다 잃었어.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아니, 내 탓이야. 출소 후 가족은 산산조각 났다. 어머니는 병으로 쓰러졌고 나는 지은과 함께 새 삶을 시작했다. 작은 원룸에서 우리는 서로를 의지했다. 복수는 끝났지만 상처는 남았다. 때론 밤에 형의 얼굴이 떠올랐다. 후회. 조금. 하지만 지은의 미소가 그걸 지웠다. 배신의 대가는 무거웠다. 그리고 나는 그 무게를 짊어진 채 앞으로 나아갔다. 재판 후 나는 지은의 손을 잡고 병원을 나섰다. 서울의 가을 바람이 차가웠다. 잎사귀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우리의 발걸음에 섞였다. 오빠, 이제 괜찮아. 지은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제 우리 둘이야. 하지만 속으로는 알았다. 이 자유는 허울뿐이었다. 형의 시선이 등 뒤에서 느껴졌다. 그는 감옥으로 가는 길이었지만 그의 증오는 영원히 남을 터였다. 우리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강남이 아닌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 월세가 싸고 이웃이 적었다. 지은은 상담을 받으며 회복 중이었다. 나는 아르바이트로 버텼다. 편의점 야간 근무. 손님들의 무심한 시선 속에서 나는 밤마다 형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 돈, 그 배신. 왜 가족은 나를 버렸을까? 어머니의 전화가 왔다. 민준아, 수현이가. 후회해, 후회. 늦었다. 어느 날 옛 친구 태민이 찾아왔다. 그는 형의 회사 동료였다. 민준아, 너 진짜 형을 고발했어. 그의 눈빛에 동정과 비난이 섞여 있었다. 나는 커피를 타주며 말했다. 태민아, 지은이를 봐. 이 그녀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그는 한숨을 쉬었다. 알아. 하지만 가족이잖아. 수현 형이 너 감옥 갔을 때 매일 울었어. 울었다. 그 말은 내 가슴을 찔렀다. 형의 이중성. 겉으로는 강한 척, 속으로는. 태민은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재심 청구할 거야. 내 증거가 과장됐대. 과장. 나는 웃었다. 좋아, 갈게. 진실을 말할게. 재심날 법정은 다시 소란스러웠. 형은 수갑 차고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야위었고 눈 아래 다크서클이 짙었다. 민준아, 왜 나한테 이렇게 해? 그의 속삭임이 들렸다. 나는 증언대에서 말했다. 형, 당신이 지은이에게 한 짓 잊지 않았어요. 돈 때문에 여동생을 팔았잖아요. 변호인이 끼어들었다. 증인, 그건 주관적 해석입니다. 하지만 지은의 녹음이 다시 재생됐다. 그녀의 울음. 법정 분위기가 무거워졌다. 판사는 재심을 기각했다. 형의 절규가 들렸다. 엄마. 민준아, 제발. 어머니는 법정 밖에서 무너졌다. 나는 그녀를 부축하며 나왔다. 엄마, 이제 끝났어. 그녀는 내 팔을 붙잡고 울었다. 내가 잘못 키웠어. 수현이를 너무 믿었어. 그 순간 어머니의 고백이 나왔다. 민준아, 사실 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수현이가 돈을 훔쳤어. 그때부터 그 애는 변했어. 아버지의 죽음. 그 비밀이 드러났다. 아버지의 유산, 형이 빼돌린 돈 후 그게 학교 폭력 사건 때의 뿌리였다. 형은 돈에 중독됐고 지은이를 희생시켰다. 나는 어머니를 안으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진짜 복수. 형의 모든 걸 빼앗는 복수. 겨울이 왔다. 눈이 서울 거리를 덮었다. 지은과 나는 공원 벤치에 앉아 호떡을 먹었다. 따뜻한 김이 피어올랐다. 오빠, 형 오빠는 언제 나와? 그녀의 질문에 나는 대답했다. 모르지. 하지만 우리는 괜찮아. 하지만 내 안은 평화롭지 않았다. 밤에 악몽을 꾸었다. 형의 피투성이 얼굴, 지은의 빈 눈. 나는 취업을 시도했다. 이력서에 전과가 새겨진 채 인터뷰에서 감옥 경험이 성장의 기회였습니다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웃었다. 죄송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며 나는 거울을 보았다. 야윈 뺨, 깊은 주름. 이게 복수의 대가인가? 지은이 상담에서 돌아오며 말했다. 오빠, 나 이 형 오빠를 용서해야 할까? 용서? 그 단어가 내 피를 끓게 했다. 아니, 지은아. 그는 내 고통의 원인이야. 그러던 중 익명의 편지가 왔다. 내 여동생을 데려갈게. 돈을 내놔. 협박. 형의 동료. 아니, 가해자 부모의 잔당. 그들은 여전히 우리를 노렸다. 나는 경찰에 갔다. 하지만 증거가 약했다. 민준 씨, 가족 문제로 보이네요. 가족? 다시 그 단어. 나는 홀로 추적했다. 편지의 우표, 글씨체. 결국 형의 옛 연인, 미경 누나로 추정됐다. 그녀는 형의 비밀을 알았고 돈을 노렸다. 그녀를 찾아갔을 때 그녀는 카페에서 웃었다. 민준아, 수현이가 감옥 갔잖아. 이제 내 차례. 그녀의 말에 나는 물었다. 지은이한테 왜? 그녀는 어깨를 으쓱했다. 돈 때문이지. 내 형이 가르쳐줬어. 그날 나는 미경을 고발했다. 그녀의 증언이 형의 재심에 불리하게 작용할 터였다. 복수는 연쇄였다. 지은과 나는 더 가까워졌다. 그녀의 미소가 돌아왔다. 오빠, 고마워. 나 이제 강해질게요.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다. 어머니의 병세가 악화됐다. 병원에서 그녀는 나를 불렀다. 민준아, 수현이를 용서해줘. 나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 그건 불가능해. 봄바람이 불었다. 지은은 학교에 복귀했다. 나는 작은 카페에서 일자리를 구했다. 손님들의 대화 속에서 가족의 의미를 생각했다. 가족은 피보다 진하다라는 말은 거짓이었다. 형의 감옥 생활 소식이 들려왔다. 그는 고문처럼 고통받고 있다고. 동정. 조금. 하지만 지은의 흉터가 떠올랐다. 어머니의 장례식이 치러졌다. 암이 그녀를 앗아갔다. 장례식장, 형의 변호인이 대신 왔다. 수현 씨는 참회 중입니다. 참회. 나는 장례식 후 형의 편지를 받았다. 민준아, 미안해. 엄마가 가시기 전에 내게 용서를 빌라고 했어.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찢어버렸다. 지은이 울며 말했다. 오빠, 나도 형 오빠를 만나고 싶어. 만나? 나는 반대했다. 안 돼, 그는 독이야.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 지쳤다. 감옥 방문. 철창 너머 형은 변했다. 지은아. 오빠 미안해. 그의 눈물이 떨어졌다. 지은은 울었다. 형, 왜 그랬어? 형은 고백했다. 돈에 미쳤어. 아버지의 유산부터. 모든 게 무너졌어. 그 순간 형의 새로운 비밀이 드러났다. 그는 어머니의 병원비를 위해 더 많은 돈을 훔쳤고 가해자 부모와의 거래는 그 연장선이었다.
민준아, 나 자살할 뻔했어. 그의 말에 내 분노가 흔들렸다. 복수인가, 용서인가? 나는 지은을 데리고 나왔다. 오빠, 형 오빠도 아팠어, 아팠다고? 그건 변명. 집으로 돌아와. 나는 결심했다. 최종 복수. 형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소송. 변호사와 상의 후 어머니의 유언장을 이용했다. 그녀는 모든 걸 나와 지은에게 남겼다. 형은 빈손으로 나올 터였다.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렸다. 지은은 연애를 시작했다. 소심한 대학생, 준호. 그는 나를 형님이라고 불렀다. 지은 씨가 행복해 보이네요, 행복. 그 단어가 부러웠다. 나는 카페에서 손님을 대하며 형의 출소 소식을 기다렸다. 1년 후, 그는 나왔다. 형이 우리 원룸 앞에 서 있었다. 민준아, 지은아. 살아남았네.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나는 문을 열었다. 뭐 하러 왔어? 그는 고개를 숙였다. 용서받고 싶어. 지은이 나왔다. 형, 포옹.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배신의 상처가 다시 벌어졌다. 형은 변화하려 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상담을 받았다. 민준아, 나도 피해자야. 아버지의 그림자에서, 하지만 그의 눈빛에 여전한 야심이 스쳤다. 어느 날, 그는 돈을 훔치려 했다. 지은의 통장. 내가 알았을 때 폭발했다. 형, 아직도 주먹이 날아갔다. 형의 입술이 터졌다. 너 영원히 날 용서 안 해? 경찰이 왔다. 또 하지만 이번엔 지은이 막았다. 오빠, 그만. 형 오빠를 풀어줘. 그녀의 말에 나는 무너졌다. 복수의 끝이 보였다. 형은 떠났다. 고마워, 지은아. 그의 뒷모습이 작아졌다. 가을 잎이 떨어졌다. 지은의 결혼 소식. 준호와의 약속. 나는 아버지 역할을 했다. 지은아, 행복해. 그녀의 웨딩드레스, 눈물이 고였다. 형은 초대받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편지를 보냈다. 축하해. 내가 없어도 돼. 나는 홀로 산책했다. 한강변, 바람이 불었다. 복수 끝에 남은 건 공허. 형의 삶은 파괴됐지만 내 안의 상처도. 지은의 미소가 위로였다. 오빠, 우리 가족이야. 이제 새로 시작해. 결말은 평화. 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긴장. 형의 그림자가 여전했다. 나는 다짐했다. 더 이상의 배신을 용납하지 않음. 삶은 계속됐고 우리는 앞으로 나아갔다. 복수의 대가는 자유였다. 진짜 자유.